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미국에서 영업 관리로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하셨어요, 그쵸? 네, 네. 인턴십을 그렇게 미국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셔가지고 마케팅으로 직무 변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반도체 관련 산업의 마케팅 직무로 처음 입사를 하셨는데 네. 영업 관리에 있으시다가 마케팅 직무로 직무 변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영업 관리에서 뭐 마케팅 직무로 변경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마케팅 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23살 때 미국에서 영업 관리를 하였을 때, 저는 그 일이 제가 영업 관리인지도 몰랐는데, 그 일을 좀 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을 때는 마케팅 CS라는 타이틀만 보고, 아, 마케팅 업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업무를 진행한 케이스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채용 공고를 볼 때 마케팅, 영업, 이 직무명만 볼 게 아니라 업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되고 또 면접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네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슈퍼루키에 참여한 이유도 그 중에 네.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한 좀 실수, 뭐 실례를 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들, 그리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직무와 자기 롤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게 몇 년, 그리고 10년, 20년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인턴십 할 때 영업 관리는 어떤 업무들을 하셨을까요? 일단 그 10년 전 했던 미국에서의 인턴 업무는 미국에서 그룹폰이라고 하세요. 지금의 쿠팡과 네. 같은 그런 시스템의 회사였는데 그런 걸 시작하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작은 이제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소규모의 딜을 만들어서 그 소규모의 딜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저렴한 가격에 뉴욕 시민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업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을 타겟으로 그 티켓 쿠폰을 판매하였고, 저는 뉴욕 안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타겟으로 그러한 쿠폰을 파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쿠폰을 판다라고 하면은 직접 온라인으로 파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지금의 쿠팡처럼 10년 전에 이미 거기에는 유행을 하고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뭐 네일샵이나 아니면 뭐 레스토랑이나 다른 가게들과 협업을 하여서 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이제 업종이나 서비스를 몇 퍼센트를 할인하여서 고객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판매하는 업을 하였습니다. 그럼 네. 그때 했던 영업 관리 업무는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먼저 고객을 컨택하는 업무를 하였어요. 그래서 뉴욕을 거의 하루에 4~5시간 걸어 다니면서 저희와 거래하지 않겠냐. 우리는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당신의 가게를 홍보해 주겠고, 또 당신의 서비스를 뉴욕 시민들에게 이메일 DB가 있잖아요. 그 이메일 DB를 통해 홍보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영업 업무들을 하기도 하였고, 또 제가 맡은 그러한 가게, 그리고 상점들을 프로모션을 담당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상점들이 어떠한 프로모션을 뉴욕 시민들에게 내놓았을 시에 이것이 통하겠구나라고 해서 그러한 뭐 프로모션, 마케팅 업무도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 네. 입점시킬 수 있는 셀러들을 획득하는 셀러 영업들을 맡으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정확히 전문적으로 네. 말하면 셀러 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미국에서 영업 관리 쪽에 인턴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으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네.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외국계 회사인 게 저한테는 처음에 큰 음, 메리트였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 사용하는 거를 좋아하고 해외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즐거움을 느꼈고 그거를 업무를 할 때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그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외국계라는 회사가 처음에 메리트가 커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CS라는 직무를 담당을 하셨어요. 네. 어떤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하셨을까요? 일단 마케팅 CS 업무는 고객을 관리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외국계 반도체 관련된 제조 회사였기 때문에 국내외 회사들을 컨택하는 업무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총 200여 개 업체들을 제가 컨택하고 관리를 하였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제조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반도체의 처음부터 어디까지가 제조가 되고 있고, 지금 프로세스는 어떻게 있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객과 처음부터 끝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객이 주문을 넣고 그 주문을 넣은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거를 디자인 팀, 데이터 팀에게 넘겨요. 그래서 그 데이터 팀에 넘기면서부터 제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면서 또 그 제조 과정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하고, 또 제작이 완료가 됐으면 그걸 납품하고 납품 후 이슈까지 케어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뜻 들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마케팅이라기보다 고객 관리 쪽에 더 가까운데 네, 고객 관리 쪽 업무를 많이 맡으셨다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히 보면 그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B2B에 속하든 B2C에 속하든 그 기업에 따라서 해석하는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마케팅이라고 알고 지원을 하고 찾아갔는데 내가 원했던 컨텐츠 마케팅이나 퍼포먼스 마케팅이 아닐 확률도 있겠네요. 이제 고객 관리 업무를 하면서 저와 좀 달랐던 부분은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제 생각과 뭐 저의 아이디어, 저의 뭐 고민한 흔적들은 뭐 들어가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일, 좀 더 기획을 하고 싶고, 좀 더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면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체이고 그런 제품을 정확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정확한 스펙의 이해, 그 스펙을 입력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었지, 제가 뭔가 생각을 해서 창작해서 만들어내는 일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고객 관리 업무다 보니까 내가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작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기보다 네, 짜여진 틀 안에서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네네.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예, 저는 좀 더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고, 그 전에도 미국에서 일했을 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고객들을 다이렉트로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CS 고객 관리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회사 오피스 내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였을 때는 저와 좀 성향이 다르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년이 넘게 네, 일을 하셨어요. 네. 마케팅 CS 직무로 들어가셔가지고 고객 업무, 고객 관리 업무를 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넘게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제 이상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회사를 가면 무조건 이 회사에서 3년은 버틴다가 제 신념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3년을 버텼습니다. 또 3년 동안 일을 하였고, 어느 회사를 가거나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3년을 일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신념이 저 안에 있어서 그 신념을 지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제 CX 직무에서 마케팅으로의 이직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걸린 시간이 한 1,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3년간은 무조건 첫 회사는 3년을 버텨야지 그 다음에 서로 이직하기가 쉽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네, 3년을 네, 네, 버텼고 네, 그 다음 2년간은 이제 이직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확실히 그 전에 영업 관련 직무를 하다 네, 보니까 마케팅 관련 직무로 이직하기에는 네. 스펙이 맞지 않았던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한 1, 2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절삭 관련 툴의 제조업체로 이직을 하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처음은 이제 플랫폼 기반의 커머스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반도체 제조 관련 업체로 계시다가 네, 그 다음에 절삭 관련 기업으로 들어가셨는데 네. 절삭 관련 기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산업군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무를, 어떠한 직무를 선택하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마케팅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회사가 바로 이 절삭 관련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절삭 관련 회사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회사였거든요. 근데 전에 말했던 외국계 회사는 기존에 있는 한국 회사를 미국이 이제 합병하면서 외국계 회사가 된 케이스였고,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제가 생각한 외국계 회사 문화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산업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보다는 외국계고 직무가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이직을 네.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절삭 관련 툴의 기업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셨던 마케팅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 회사에서 마케팅의 전체적인 인턴 업무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 업무요? 네. 경력직으로 마케팅 업무를 들어갔긴 했지만, 제가 말하는 인턴이란 건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인턴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는 기본적인 카탈로그나 그리고 브로셔 같은 거를 제작하고 번역하는 업무를 하였고, 또 이커머스 관련하여서는 SNS 채널 그리고 웹사이트 관련 DB를 관리하였고, 또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AP 지사의 하나였기 때문에 AP 미팅을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외부로 하였거든요. 그때마다 인도나 그리고 싱가포르, 뭐 중국에 있는 다른 아시아권 사람들과 미팅을 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이며, 이번에 마케팅 플랫폼은 이렇고 또 저희의 슬로건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없었던 컨텐츠 업무가 새로 나게 생겨났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행사까지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생각하고 기획한 일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게 아마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시게 되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년 동안 버텨가지고 마케팅 직무로 이직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직하시고 나시니까 왜 내가 5년간 버텼을까? 더 일찍 이직을 도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는 안 하셨을까요? 네, 후회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내가 단순하게 연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직무를 중요시해서 외국계 회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이제는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예전의 시간들이 아깝다면 아깝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걸어온 방향이기 때문에 또 커리어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 근데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산업군도 중요하고 이제 직무도 중요하다면 저는 직무를 먼저 우선시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직무를 먼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하면은 산업군이 어느 산업군이 되던 그 직무는 비슷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스케일이나 캐파가 되게 양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기본 직무를 몰랐을 시에는 산업군도 배워야 되고 직무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배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전 같으면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3년은 버텨야지 이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통 이제 취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규모를 먼저 본다던가, 네. 대기업을 우선한다던가, 외국 기업을 우선해가지고 어떤 직무든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3년간, 4년간 버티면은 그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직무, 다른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겠지. 왜냐면은 내가 처음 다녔던 그쵸. 회사에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직무 중심으로 네. 처음에는 기업 규모에 상관하지 않고 산업군에 상관하지 않고 직무만 보고 그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직무 관련 스킬만 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기업 규모도 어떠한 산업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초반에 신입일 때는 달라요. 신입일 때는 어떤 애 대기업 들어갔어, 어떤 애 뭐 중소기업 들어갔어, 외국계 기업 들어갔어, 뭐 어떤 애는 간호사야, 어떤 애는 전문직이야. 이 얘기가 이제 들립니다. 근데 연차가 갈수록 이제 경력직을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신입을 뽑기도 하지만 중간 관리자와 그리고 최종 관리자를 뽑을 땐 경력직을 뽑게 되거든요. 그때 보는 건 그 사람의 직무, 그 사람이 그 직무를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내었느냐, 그 결과가 우리 회사와 매칭이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경력직 이직 같은 경우에는 입사 초와 다르게 면접의 스킬이 되게 강화되고 면접 시간도 길고 횟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자 하는 이제 초년생 분들은 그 회사의 네임밸류를 중요시한다면 그 앞으로의
3년, 5년 정도만 회사를 다닌다면 그 네임밸류를 보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장기적으로 그 직무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회사의 네임밸류뿐만 아니라 그 직무까지 맞았을 때 그 회사를 들어가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 규모, 그리고 산업군, 직무,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직무죠. 직무죠. 네. 네, 드디어 이제 마케팅 쪽으로 네. 근무를 하시게 되셨는데 네. 1년 반을 근무하시다가 다시 IT 솔루션 네.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셨어요. 네. 네. IT 솔루션 업체로 이직을 하신 계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조금 한 6년 정도 일을 하면서 약간 쉼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6년 정도 일을 하면서 뭐 제가 마케팅 직무에 질렸다, 뭐 회사에 질렸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업무에 대해서 좀 쉼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때문에 약간 쉼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좀 회복을 한 다음에 IT 솔루션 관련 업무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IT 솔루션 업체를 선택하셨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직무군을 정확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정말 원하는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컨텐츠 기획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내 고객을 타겟으로 하느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업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군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B2B 관련해서 제가 회사 대 회사만의 관계로 해서 또는 회사 대 채널점들을 통해서만 컨텐츠를 만들고 되게 제한적인 저의 생각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B2B는 제한적이라기보다는 그 B2B만의 특성에 맞게 글을 작성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B2C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종 세 번째 회사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회사를 이제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B2B 마케팅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각 기업마다의 의중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글을 써야 되는 게 있고 네. B2C는 정말 불특정 다수를 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고객의 트렌드를 파악한 다음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을까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건 그만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해진 틀 안에서 그리고 그 회사의 룰대로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글을 썼으면 됐는데 이번에 B2C를 맡게 되면서 글을 작성하는데 정말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한 글을, 기사글을 작성할 때도 뭐 일주일 넘게 작성하고 또 간단한 세네 줄이어도 고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타 기업에서는 어떠한 글을 보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글을 봤을 때 제품의 선정까지 이룰 수 있는지 이 점을 선택해서 어휘를 선택해야 되고 특별히 영어에서 영작에서 관련된 거는 그 산업군에서 특별히 쓰는 영어가 있거든요. 그 영어를 파악하는 업무도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뭐 저희가 대학에서 쓰는 영어가 아닌 산업군에서 쓰는 영어를 익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B2C 마케팅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맡은 B2C 업무는 일단 온라인 마케팅에 중점을 두었는데 디지털 채널 관련해서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채널로는 저희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맡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첫 단에 기획을 하고 그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고객에게 반응이 좋은지 테스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업로드 이후에 고객의 반응까지 파악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외 관련해서 전시회를 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시회는 저도 처음 하는 업무여서 팀장님이 하시는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고 이번 연도부터는 제가 국내 전시회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시회 업무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SNS 채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메일 마케팅도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미국 고객을 타겟으로 이제 매월 레터링을 보내는데 그 뉴스레터를 보낼 때도 신제품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프로모션 아니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슬로건을 이제 홍보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메일 리스트를 DB를 수합하는 업무를 하고도 있고요. 또 웹사이트 유닉 비즈를 이제 증가시키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하였을 때 그 제품 컨텐츠 기획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결국
본인이 원하셨던 네. 컨텐츠 마케팅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네.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네. 돌아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영업 관리도 하셨다가 네. 마케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고객 관리를 하셨고 네, 맞아요. 5년 뒤에 드디어 B2B 마케팅으로 마케팅을 입문하셨고 네. 결국은 이제 B2C 마케팅까지 오시게 되셨는데 네, 그쵸.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B2C 마케팅, 그리고 컨텐츠 마케터, 온라인 마케터로서 이제 입문한 지 얼마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근데 기본 제가 이 업무를 숙지하고 익숙해지는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아직 주니어라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거고, 또 제가 시니어가 되었을 때는 제가 가진 직무를 다른 사람들과 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른바 꼰대라고 하죠. 제가 이제 꼰대가 될 수 있는 나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이 멀었던 만큼 제가 어렵게 배운 것들을 이제 좀 더 쉽게, 그리고 제가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후배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의 이러한 뭐 의사나 저의 생각들, 저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들을 이제 또 다른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다른 대중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을 경험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관련도 계셨다가 절삭 관련 툴 기업에도 계셨다가 다시 IT 솔루션으로 오셨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산업군을 이동하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일단 어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어느 회사를 가나 어려움은 있었고, 첫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직무? 첫 번째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그 직무를 해봤기 때문에 연수가 뭐 3년 이상 됐을 때는 그 직무는 쉬웠는데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는 역시나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업군에 대한 공부를 제가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산업군 공부는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를 오게 되면서 직무뿐만 아니라 산업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무 공부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려고 하고, 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을 같이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공부해야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어려움을 좀 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마케터를 꿈꾸고 계신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직무의 업무를 먼저 선택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브랜드, 그리고 본인이 보이고자 하는 직무에 중요도를 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만족도이거든요. 만족도가 높았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연수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조금이라도, 뭐 1%라도 관심이 가는 산업군이 있을 거예요.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할 수 있고, 그게 산업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 산업이면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산업군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한 분야에 뿐만 아니라 또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산업군도 이해를 하고 직무를 선택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첫 번째는 직무고 그 다음에 산업.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영어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